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은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또래들에게 맞아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러나 가해 여중생 중 한 명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범죄로 기소된 19살 미만 청소년 절반 이상이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정기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할 때 형 집행 성적이 양호할 경우 집행을 끝낼 수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 18살 미만인 청소년이 중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해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주범 17살 김모 양도 이에 해당해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소년범죄 법률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선 잇따라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청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의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미 수사당국이 그의 여자친구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사범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범행 장소인 호텔 32층 방 안 모습입니다. 총기가 방 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방에서 수거된 총기만 무려 23정. 주문 제작한 총기를 비롯해 살상력이 큰 고성능 화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에서는 경찰 진입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발견됐고 방 출입문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표시를 내걸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What we know is Stephen Paddock is a man who spent decades acquiring weapons and ammo and living a secret life, much of which will never be fully understood. He meticulously planned on the worst domestic attack in United States history. 하지만 난사범 스티븐 패덕의 자살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미 수사당국은 패덕의 동거녀인 마리루 댄리의 진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범행 전 패덕의 요구로 필리핀으로 떠났다가 현지 시간 4일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댄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패덕으로부터 범행을 알게 할 만한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never said anything to me or took any action that I was aware of that I understood in any way to be a warning that something horrible like this was going to happen. 한편 패덕은 범행 수주 전에 다른 콘서트가 열리는 주변 호텔을 예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외교부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현지 검시소와 가족지원센터, 경찰 본부 등을 통해 파악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풀려났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한국에서 근무하는 35살 판사와 38살 변호사 남편은 6살 된 아들과 1살 딸이 타고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관리가 북한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10월 9일 콜럼버스 데이나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CIA 코리아 임무센터 이용석 부국장보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리아 임무센터는 CIA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 조직으로 올해 상반기 신설했습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동남아시아 여성의 옷과 몸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에 대한 4일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라자 수부르마니암 화학무기 분석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된 김정남 부검 보고서와 증거에 따르면 김정남의 얼굴뿐 아니라 눈과 혈액, 소변, 의류, 가방 등에서 VX 신경작용제와 그 부산물 등이 검출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영서지방과 그 밖의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30mm, 수도권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선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해상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20도, 광주가 22도, 구미가 19도로 전국이 대체로 쌀쌀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이 20도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남양주의 낮 기온 18도, 양평이 19도로 외출 전 옷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부 한낮에 대체로 19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3도, 목포 16도까지 내려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토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